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은 레이먼드 카버의 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 내 아내는 잠에서 깨면 나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는 버릇이 있다. 나는 아내에게 커피와 주스를 가져다 주고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얼굴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동안 침대 옆에 의자에서 앉아 있는다. 아내의 얼굴은 잠에서 깬 사람이라면 의뢰 지을 만한 표정도 떠 있지만 눈동자에서는 어디선가로부터 돌아오는 듯한 표정도 담겨 있다. 말해볼래? 내가 말한다. 말도 안 되는 꿈이야. 아내가 말한다. 터무니없는 꿈이었어. 꿈에서 나는 남자였는데 누나랑 누나 친구들이랑 낚시를 갔어. 그리고 나는 잔뜩 취해 있었고 말이야. 상상이 돼? 너무 터무니없지 않아? 나는 낚시터까지 차를 운전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차 열쇠를 찾을 수 없었어. 마침내 열쇠를 찾았지만 차 시동이 안 걸리더라.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낚시터에 와 있었고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었어. 폭풍이 오고 있었지만 나는 시동을 걸 수가 없었지. 누나와 누나 친구는 그냥 소리내서 웃기만 하고 하지만 나는 겁이 났어. 그러다가 잠이 깼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 기록해둬. 나는 말하고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 꿈을 꾸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아니, 어쩌면 꿈을 꿀지도 모르지만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해몽이다. 내 꿈이든 남의 꿈이든 말이다. 우리가 결혼하기 직전에 한번 도티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자기가 짖었단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보니까 자기가 키우는 작은 개 빙고가 침대 옆에 앉아서 이상하다는 듯이 자신을 보고 있더란다. 아내는 자신이 잠결에 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했다. 그건 흉몽이야. 아내가 말했다. 아내는 자기 꿈책에 그 내용을 적었지만 그게 다였다. 아내는 꿈을 돌아보지 않는다. 해석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아내는 그냥 꿈을 기록하고 다음 꿈을 꾸면 그 꿈 역시 기록했다. 내가 말했다. 난 위층으로 올라가야 해. 화장실에 가야겠어. 알겠어. 곧 나갈게. 우선 잠에서 좀 깨고. 이 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싶어. 나는 침대에 앉아있는 아내를 두고 방을 나섰다. 아내는 한 손에 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아내는 침대에 앉아서 자기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결국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커피를 따라서 부엌 식탁 앞에 앉았다. 8월이었고 매우 더운 날이었으며
창문은 열려 있었다. 더위. 그렇다. 더웠다. 정말 죽도록 더웠다. 아내와 나는 그달 내내 거의 지하실에서 잤다. 하지만 괜찮았다. 우리는 지하실의 매트리스, 베개, 침대보 등을 모든 것을 내려다 두었다. 협탁, 램프, 재떨이도 있었다. 우리는 소리내어서 웃었다. 신혼 살림을 사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위층의 창문은 모두 열어두었고 옆집도 창문을 모두 열어두었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서 옆집에 사는 메리 라이스가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른 시각이었지만 메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있었다. 메리는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내가 귀를 기울이며 커피를 마시는 내내 그렇게 콧노래를 불렀다. 이윽고 메리의 아이들이 그 집 부엌으로 들어왔다. 메리가 이렇게 말했다. 잘 잤니 얘들아? 잘 잤니 내 사랑? 정말이다. 그 아이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식탁 앞에 앉아서 뭔가를 떠들며 웃고 아이 하나가 의자를 위아래로 쿵쾅거리며 깔깔거렸다. 마이클, 그만해야지. 시리얼 마저 먹자. 메리 라이스가 말했다. 잠시 뒤 메리 라이스는 학교로 가게 옷을 갈아입으라며 아이들을 부엌에서 내보냈다. 메리 라이스는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생각했다. 난 행복해. 내게는 밤마다 뭔가 꿈을 꾸는 아내가 있어. 내 옆에 누워서 잠이 들고 밤마다 뭔가 신기한 꿈나라로 떠나는 아내가. 때때로 아내는 말과 날씨와 사람에 대한 꿈을 꾸었고 어떤 때는 꿈에서 성별이 바뀌기까지 했다. 나는 꿈이 그립지 않았다. 꿈을 꾸는 삶을 원한다면 아내의 꿈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었다. 그리고 옆집에는 하루 종일 노래를 하거나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여자가 살았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나는 꽤나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옆집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면 나는 아이들을 지켜보러 앞창으로 나갔다. 메리 라이스가 아이들의 얼굴에 키스하는 게 보였고 이어서 잘 다녀오렴 얘들아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메리 라이스는 방충문을 닫았고 아이들이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몸을 돌려서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메리 라이스의 버릇을 알았다. 이제 메리는 몇 시간 정도 잘 시간이었다. 메리는 밤에 일했고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퇴근한 뒤에 잠을 자지 않았다. 이웃집 아이인 로즈메리 밴들이 메리의 아이들을 돌봐주었고 메리가 돌아오면 길 건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메리 라이스의 집에는 아침이 될 때까지 계속 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지금처럼 창문이 열려 있을 때면 때때로 클래식 피아노 음악 소리가 들렸고 한 번은 알렉산더 스커비가 낭독하는 위대한 유산도 들렸다. 때때로 잠을 잘 수 없을 때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위층으로 가서 식탁 앞에 앉아 메리 라이스의 음악을 듣거나 오디오북을 들었고 메리가 커튼 뒤로 지나가거나
블라인드 뒤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이길 기다렸다. 메리는 늘 전화벨이 3번 울리면 전화를 받았다. 나는 메리의 아이들 이름이 마이클과 수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 그 아이들은 다른 이웃집 아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면 너희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엄마가 있어서 행운이라는 걸 알아야 해. 너희들은 아버지가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만 빼고는. 한 번은 그 아이들이 우리 집에 비누를 팔러 왔고 또 한 번은 씨앗을 팔러 왔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정원이 없었다. 우리가 뭔가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씨앗을 조금 샀다. 할로윈 대회에도 우리 집에 왔다. 늘 베이비시터와 함께였다. 아이들 엄마는 당연히 직장에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누어주고 로즈메리 밴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와 나는 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이 동네에 살았다.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사를 왔다가 이사를 가는 모습을 보았다. 메리 라이스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3년 전에 이사를 왔다. 메리의 남편은 전화회사 가선공으로 일했고 한동안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돌아왔다. 이윽고 그는 5시에 오지 않았다. 그는 점점 늦게 돌아오거나 아예 돌아오지 않았다. 나의 아내도 그걸 알아차렸다. 옆집 남자가 사흘 넘게 집에 안 보이네. 아내가 말했다. 나도 못 봤어. 내가 말했다. 어느 날 아침 이웃집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 집 아이 하나인가 둘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식료품점에서 아내는 메리 라이스의 집 건너편에 사는 여자로부터 메리 라이스의 부부가 별거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 남자는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버렸어. 나쁜 놈이라니까. 그리고 남편이 직장을 관두고 그곳을 떠나서 생계를 짊어지게 된 메리 라이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칵테일을 파는 동네 레스토랑에서 일했고 곧 밤새 음악을 듣고 오디오북을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노래를 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메리 라이스의 집 건너편에 사는 별거 소식을 알려준 그 여자는 메리 라이스가 대학 통신광자 2개를 등록했다고 말했다. 그 여자 말에 따르면 메리 라이스는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으며 그 새로운 삶에는 자신의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겨울이 머지 않았을 때 나는 방풍문을 달기로 마음먹었다. 밖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있을 때 옆집의 마이클과 수잔이 개를 데리고 집에서 달려나왔고 방충문이 요란하게 닫혔다. 아이들은 외투를 입고 낙엽 더미를 차대며 인도를 뛰어나갔다. 메리 라이스는 문간에 나와서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메리가 내 쪽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겨울 준비를 하시는 모양이네요. 메리가 말했다. 네, 맞아요. 곧 겨울이니까요. 내가 말했다. 그렇죠. 곧 겨울이죠. 메리 라이스가 말했다.
그녀는 무언가 더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잠시 있다가 다시 이렇게 말했다. 얘기 나눠서 반가웠어요. 내가 대답했다. 저도요. 그때가 추수감사절 직전이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에 아내가 마실 커피와 주스를 들고 침실에 갔을 때 나의 아내는 이미 잠에서 깨어 앉아 있었고 나에게 꿈 이야기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내는 침대에서 자기 옆을 톡톡 두드렸고 나는 그곳에 앉았다. 이건 말이야. 진짜로 꿈책에 적어놔야 돼. 신기한 걸 원한다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봐. 아내가 말했다. 말해. 내가 말했다. 나는 잔에 담긴 걸 한 모금 마신 뒤에 아내에게 건넸다. 아내는 손이 시리다는 듯이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잡았다. 우리는 배를 타고 있었어. 아내가 말했다. 근데 우리는 배를 탄 적이 없는 걸. 내가 말했다. 알아. 하지만 우리는 배를 타고 있었어. 아주 커다란 배였어. 아마 크루즈 같은 거였던 것 같아. 우리는 침대인가 침상인가 뭐 그런 곳에 있었어. 그때 컵케이크 담긴 쟁반을 든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컵케이크를 두고 나갔어. 나는 침대에서 나와 그 컵케이크를 가지러 갔어. 그때 배가 고팠거든. 그런데 컵케이크를 만졌을 때 손가락을 대었어. 그리고 발가락이 움츠러들었어. 흔히들 무서우면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침대로 돌아갔고 요란한 음악이 들렸어. 아마 스크랴빈이었던 것 같아. 누군가 유리잔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수백, 아니 수천 개는 되는 잔들이 한꺼번에 짤그랑짤그랑 거렸어. 나는 당신을 깨워서 그거에 대해서 말했고 그랬더니 당신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어. 당신이 나간 사이에 밖으로 달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 현창으로 말이야. 그때 배가 방향을 돌렸든지 뭐 아무튼 그랬어. 그리고 달이 다시 나타나서 온 방을 환하게 비췄어. 이윽고 여전히 파자마 차림인 당신이 돌아오더니 침대로 들어와서 아무 말도 없이 잠이 드는 거야. 창밖에서는 달이 밝게 빛났고 방 안의 모든 것이 희미하게 빛났지만 당신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나는 살짝 겁이 났고 다시금 발가락이 움츠러들었지. 그러다가 꿈에서 빠져나와서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깼어. 어때? 대단한 꿈이지? 맙소사, 이게 무슨 꿈인 것 같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